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무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세계가 바라본 우리 한국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오래된 일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와,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외신도 이것을 바라봤네요. 어떻게 보고 봤습니까, 외신이? 외신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하는 마음으로 깜짝 보지 놀랐을 않겠습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경선을 거친 네.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다시 후보를 또 되돌려 놓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AP통신을 비롯해서 로이터통신, 뭐 AFP통신, 뭐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의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일을 시행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재집권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 평가를 많이 내놨습니다. AP통신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고요. AFP통신도 이거 대선에서 패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예, 그런 표현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지키려는 치열한 싸움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니까 다 캐스터 섀도우 나오는 네. 예.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본 아사히 신문 역시도 결국은 이 지도부의 일방적인 이 행위 자체가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조명을 했습니다. 외신이 아마 좀 놀랍게 이걸 바라본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게 이런 거 보신 적이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했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벽에 막 난리를 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고요. 뭐 독재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 시나리오 자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보기가 국가에서는 어렵죠. 그건 네.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독재 그렇죠. 국가에서는 미리 해놓죠. 미리 해놓죠. 이런 쇼를 하지 않지요. 그렇죠. 새벽에 난리를 치지 않. 낮에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죠. 독재 국가니까 권위주의 그렇습니다. 국가는 그래요. 맞습니다.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다시 김문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찬반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당원들이. 처음이에요. 당원 투표를 했는데 하면 사실은 어쩌면 요식행위거든요. 그거대로 그냥 찬성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를 해가지고 또 돌려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말 그대로 공당 아닙니까? 공당이죠. 이 공당에 대해서 외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이 기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상식처럼 갖춰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고 그 또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큰 정당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그 정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관련 보도를 내놓으면서 사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죠? 네. 맞아요. 궁금하네요. 자, 이번 6.3 조기 네. 대선은 윤석열의 계엄에 이어지는 그 정치 투쟁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가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이 아. 짙다라고 오히려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네요. 더 정확하게 개념을 주네요. 국민투표적 성격이 강한 대선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 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 문구가 뭐냐면 네. 지금은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극우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극우가 되고 있다. 네, 그거는 NYT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잘 보는 것 같아요. 이 국민투표적 성격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닌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 자체가 극우화되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이제 방증이다라는 부분을 짚었는데요. 아.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이력을 그러니까요. 가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로 변절한 진보주의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뭐 10년 동안 사실 정치 낭인으로 살았다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픽업이 맞아요. 됐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계엄이라든지 내란에 대해서 심판적 성향을 가진 이 선거에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가 결국은 그 내란을 일으킨 정당 책임자가 픽업한 사람,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놨다라는 네. 거죠. 그거를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에서도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세가 K 미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미국 지금 관세 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예측대로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중국이 이길 수 있다, 이길 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나쁘지 않아요. 중국이 그대로 나쁘진 않죠. 네. 지금은 이제 체니에바에서 145%에서 네, 거의 뭐 30, 10%까지는 많이 네. 내려갔는데 원래 중국이 원했던 바고요. 네, 그래서 그 중국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시간은 중국 편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왜냐하면 평론가님께서. 정치체제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강제적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예, 야, 내 밑으로 다 기어. 그러면은 기는 것이지만 미국은 사실 그게 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은 트럼프가 착각하는데 중국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사실 그 부분을 가장 부러워했거든요. 예, 본인도 예. 하고 싶을 건데 굉장히 하고 예. 싶지만 사실 미국은 그게 불가능한 나라인데 네. 사실 저는 이 합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탑다운이잖아요. 네. 시주석 나랑 만나서 우리 둘이 얘기합시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 측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무 협상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시주석님은 서명하러만 갈 거예요라고 이게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결국 미국이 굴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3주 전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3주 전에 중국 재정부장이 미국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IMF 회의 참여차 갔는데 거기서 물밑 접촉을 시작을 했고요. 네. 결국은 스위스에서 양측의 고위급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결국은 응해줬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결국 보면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국민들 얘기했는데 이 관세 유전을 한 거는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 따라줄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우성이었잖아요. 지금 죽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매점 같은 경우에 매장이 텅텅 비는 그러니까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큰일 났는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걸 모두 다 떠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되게 네. 웃긴 게 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 합니까? 이분은 절대 본인이 진다 진다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내가 중국의 체제를 바꿔놨잖아.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중국 체제 결국은 내가 바꾸려는 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뭐 미국 기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뭐라고 포장을 하던 간에 일단 우리 숨통은 튀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근데 90일간 유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90일간 유예가 또 하나의 불안정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90일 다음에 지금 있는 관세마저도 다 깎일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이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90일 사이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일단은 중국도 사실은 마냥 꽃놀이패만 가진 건 아니었어요. 중국도 공장에서 야, 너네 휴직 들어가, 사람 잘라야 돼, 재고품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게 해소가 되긴 네. 했습니다만 미국 기업들 또는 미국 그 수입업체 입장에서 자, 그럼 이 90일간 우리가 모든 걸 다 땡겨올 필요가 있을까?
아직까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확실하게 결판 내야 된다. 자,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90일간 불확정한 상태가 또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보면 지금 중동에 순방을 갔습니다. 원래 같으면 인근 국가인 캐나다나 멕시코를 먼저 가는 게 대통령 일반적인데 미국 대통령 1기 때도 그렇지만 중동을 첫 번째 순방 국가로 정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일단 지금 이웃 국가랑 네. 싸우고 있는 중이기도 그쵸,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분위기가 뭐 캐나다, 멕시코도 그렇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중동 국가들이 특히 카타르가 되게 굉장히 잘했다고 카타르요. 평가하고 있어요. 예. 이거 카타르 쪽에서 트럼프의 성격을 너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하. 아 형님 왜 이렇게 낡은 차를 타세요? 참뭐 비행기, 네. 비행기 하나 사줬던데요. 네, 비행기 하나를 네. 이 비행기를 타시죠. 네. 이 정도는 뭐 막 이렇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예. 이게 트럼프가 거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자기 성격에 따라 움직이는 그날 기분에 따라 한다는 거 중동 국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네요. 그걸 네.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동 카타르에서 제트기도 선물했다고 비행기죠. 전보 제트기인가요? 네. 그 이렇게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절로 가냐? 이렇게 왜 그렇죠. 저길 가냐? 네. 이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기 때는 네. 네타냐후 총리하고 트럼프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껴 있었냐면은 트럼프의 맞사위죠. 제로드 쿠시너.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사업가죠. 그 사람이 껴 있었는데 2기 때는 그 이방카와 제로드 쿠시너가 쫙 빠지고 누가 들어왔죠? 트럼프의 아들들이 들어왔어요. 이건 맞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중간에 유대인 껴가지고 사위 이렇게 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그쪽을 배려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방카는 시집 보내버린 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 트럼프 일가의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그 사위의 사업이 더 중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들들이 직접 나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훨씬 중요시 우리 됐다는 거죠. 사업이죠. 우리 사업. 그렇습니다. 트럼프 사업. 네. 자, 트럼프가 1기 때도 첫 번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갔거든요. 이번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갔죠. 카타르 갔죠. 아랍에미리트까지 갔어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다? 트럼프 일가하고 부동산을 비롯해가지고 사업. 사업을 그 이전에 차남이 먼저 그 나라들을 갔다 왔어요. 야. 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랑 얘기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예.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싫어할 만한 것을 두 가지 더 하고 있죠. 뭐죠? 첫 번째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과 휴전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하고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혼자, 미국 혼자 지금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측엔 미리 사전 통보도 없었고요. 없이.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너네 둘이 좀 협상 좀 해봐 했더니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하마스와 직접적으로 협상 물밑에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그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중 국적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적과 본인이 원래 살던 나라의 국적. 그래서 이스라엘, 미국 이중 국적자인 인질 한 명은 풀어줘요. 아하. 이스라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아니 원래 미국이라면 우리와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완벽하게 패싱하고 트럼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근데 대놓고 트럼프 왜 그래요라는 말도 이스라엘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야 너네 사이 벌어졌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여전히 끈끈합니다라고 이스라엘은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트럼프가 지금 중동에 발표한 정책도 보면 좀 바뀐 거 같고 좀 전에 말했던 그 카타르 왕실로부터 받은 4억 달러짜리 전보지. 야, 이 제트기는 뭐 뇌물은 아닌 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뇌물이죠. 뇌물입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예. 따지면 당연히 뇌물이고 네.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과 이제 이해관계 있고 이게 이해 충돌이 있기도 해서 뭐 트럼프는 당연히 다른 얘기로 하겠죠. 뭐 네. 이거는 나에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뭐 내가 운영하는 펀드의 선물이다 뭐 등등등 그렇죠.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이게 받는 게 저는 조금 놀랐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일이고 네, 큰일 나죠. 이해 충돌도 될 것 같기도 사업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연관성이. 근데 그냥
편하게 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요. 예.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미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으로부터 외국 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저도 미국도 그렇게 있어요.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 더 이상 받으면 문제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예. 이거 받아가지고 내 전용기로 좀 타다가 내 퇴임할 때 이거 트럼프 도서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내가 계속 탈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걸지를 않는 게 미국의 관례입니다. 물론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걸 깨고 트럼프 대통령을 4개의 형사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역풍을 맞았거든요.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 그렇게 걸었던 맞아.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날리고 있거든요. 법무부 네. 장관 다 날렸고, 자 거기에 저기 복무했던 로펌부터 시작해서 다 불이익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나 또 한번 걸래? 한번 걸어봐라. 이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미국 민주당이라든지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에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전용기로 쓰겠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많이 딴지를 걸고 있지만 결론은 트럼프 마음대로 갈 것이다. 야, 트럼프가 하여튼 뭐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란 얘기 좀 해보면 핵무기가 없어야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란에 한해서 압박 작전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압박이라기보다 네. 이란은 원래 항상 원했던 게 제재 완화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워낙 너무 제재가 강해서 이란 경제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재를 풀어달라.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제재를 그러니까 풀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아마 지난달부터 사실 4차례에 걸쳐서 네. 미국하고 이란 측이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거든요.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은 극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죠. 절대 이란과 핵 협상하면 하지 안 마라. 된다. 예. 근데 뭐 트럼프는 지금 전혀 안 들려 귀등으로도 듣는 척도 안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단 후티 반군하고 휴전을 하는데도 사실 이란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이 사실 중동에서 힘을 쓸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아파 맹주라고 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일명 시아파 벨트 저항의 축 이걸 운영을 했었는데 레바논 깨졌고요. 시리아도 이번에 과도 정부 만났어요. 네. 정부 임시 대통령 만났어요. 맞아요.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 자 이란 쪽에 붙지 말고 확실하게 수니파 사우디 쪽으로 붙고 우리 쪽으로 붙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그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권도 끊지 못했던 시아파 벨트 내가 박살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걸 노리고 그런 행동한다는데 이란에서는 뭐 오늘이라도 당장 핵합의 서명한다 트럼프하고 그 핵합의가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죠. 가능은 하다. 이게 약간 미국 국내 일 측면에서도 볼 네.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관세 문제라든가 그렇게 소랑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정이라든가 다 거의 무산됐어요. 네. 잘 안 되고 있고 트럼프 국내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뭐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라도 전 세계에서 내가 뭐 이거 해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 미국 국민에게. 그게 이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란이라는 그렇죠. 문제 자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일반 미국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면 확실히 플러스예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중동 거네요. 긴장을 예. 내가 해소시켰고 중동의 영구적 평화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맞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는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공명심이 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포장하고 뒤에서는 중동 내에서 챙길 수 있는 모든 이득 사업적 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다 챙기는 거죠. 이젠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 방식이. 자기 위주네요 그냥. 그리고 그냥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팁이기도 해요. 그렇죠. 알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이하고 관계된 거. 카타르처럼.
예. 그렇죠. 그 부분을 건드려 주면 되는 비행기 하나 겁니다. 사주고. 네. 예, 사준 거 아니죠? 그 준 거죠. 네. 선물해 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트럼프한테 유리한 부분이 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했던 게 뭐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게 이루게 되면 성공적으로 되면 여기에 대한 의제 설정 그리고 선점권을 누가 가져가냐? 네. 트럼프 당신이 가져가. 예. 그리고 가져가십시오.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도 가져가십시오. 네. 그 부분을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뭐 꼬이긴 꼬였지만 그렇죠. 뭐 추 정부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럼요. 접근을 하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빨리 대화할 날을 트럼프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란하고 핵 합의하잖아요.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까지 다 그 벨트 끊어놔가지고 중동의 평화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래 트럼프는 그래도 푸틴하고도 대화가 되고 중동의 이란하고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니 그 형님 나라들이 야 너도 트럼프하고 다시 대화 좀 해. 충분히 그럴 하나의 가능성도 있죠. 네, 카드로 그렇죠. 사용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잘 짜서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이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필리핀 얘기긴 한데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지금 ICC에 수감된 두테르테 대통령인데 전 대통령이죠. 자신의 고향의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옥중에.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필리핀은 가능하죠. 대박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나라예요. 정말 이거는 재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ICC에 수감이 돼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하던 사람이 시장 나가서 선거 당선됐습니다. 네. 야. 자, 이 필리핀은 비싸네요. 7,7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네. 나라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큰 섬 민다나오 섬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 도시가 다바오시라는 다바오. 곳인데 네. 여기서 사실 두테르테 가문 자체가 오랫동안 다바오에 잡고 있는 그런 아. 지역에. 지역 유지, 뭐 호조, 토호. 예. 그런데 그렇죠. 아유 되는 대통령 거예요? 되기 전에 영원히 22년간, 되는 거예요? 예, 22년간 시장했고요. 본인 대통령 되면서 누구한테 그 시장 자리 물려줬죠? 딸한테 물려줬어요. 딸이 이제 부통령 됐죠? 예. 아들이 시장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 정계 은퇴하려고 했는데 마르코스 가문하고 우리 가문하고 손잡아서 정권을 잡았는데 마르코스가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정계에 복귀해야 되겠다. 제일 유리한 게 뭐죠? 다바오시 그렇죠. 시장으로 복귀하는 거죠. 아들이 부시장이 됐거든요. 부시장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 선거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선서를 할 건지, 예,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시장 자리를 비우는 거면은 용인이 된다 그러는데 영구적으로 그 시장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부시장이 시장 부시장이 역할을, 시장하고 예. 되는 거. 그러네요. 아들이. 아들이 하는 거네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ICC에 있는 것도 사람들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CC에서 재판 받고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필리핀 국민들도 대단합니다. 일단 필리핀 국민이라기보다 필리핀 지방. 다바오시 시민 지방이라고 얘기를 봐야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다바오시 시민들은 아마 두테르테에 대한 평가가 갈릴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지도자의 국민 여론이 항상 갈리거든요. 항상 강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자체가 정치계 자체가 가문 정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정치에 익숙해 왔고 항상 두테르테를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네. 약간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못한 일보다 잘한 일들이 훨씬 더 보여요, 눈에. 그래서 아무리 지금 어딘가에 재판소에서 갇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도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마르코스의 가문을 우리가 놔둘 수 없잖아. 유일하게 마르코스 가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두테르테다. 두테르테다. 예, 그래서 이런 약간 반항심에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거기는 약간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인가요? 돼요. 예, 마찬가지.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아니 찍어주지? 왜 네. 찍어주지 하는데 아. 찍어주고 끊임없이 그 당만 당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 네. 지역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필리핀 예. 필리핀도 주육주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예. 토부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 내에서 먹고 살려면 그 두테르테 가문과는 아,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붙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 시장 선거 해가지고 마르코스 가문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안 좋은 것이다. 네, 지금 아. 두테르테 가문이 부활을 한 거죠. 오히려 두테르테가 네. 어... 사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네. ICC에 체포됐거든요. 근데 두테르테가 본인이 재임하던 시기에 ICC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 ICC 탈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원국 이제 아닌데 왜 나 잡아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잡아갔겠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묵인을 해줬으니까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두테르테 가문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 상원 선거도 있었는데 상원 선거에서 그 두테르테 가문 쪽 사람들도 들어갔거든요. 대거로 들어갔어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이 다시 또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자, 두테르테 가문은 친중, 마르코스 가문은 친미. 친미. 예. 네. 또 미국, 중국도 관계 있네. 더 그렇습니다. 달리죠. 예. 알겠습니다. 필리핀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계 K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일리아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